여러분, 단돈 10,000원짜리 호박 하나로 막힌 혈관이 뻥 뚫리고 잃어버렸던 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한 구석에서 쉽게 만나는 이 겸손한 채소가 어떻게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호박은 단순한 반찬 재료가 아니라 우리의 혈압, 눈, 근육, 심지어 마음까지 돌보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저는 이승호, 85세 현역 의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약 3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건강을 되찾는 길을 함께 걸어왔죠. 고혈압, 당뇨, 다리 통증, 피로감 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오신 분들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이렇게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면 약해짐이 아니에요. 올바른 습관과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9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몇 년 전 할머니는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손주들과 놀아줄 체력이 없어 속상해 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저는 이제 늙어서 꿈도 꾸면 안 되는 걸까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놀고 함께 시장에 가는 평범한 일상이 할머니에겐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단돈 1,000원짜리 호박과 몇 가지 간단한 식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저를 따라다니느라 힘들다며 투덜거려요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호박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그 이름부터가 흥미롭죠. 호박의 호후유는 한자로 외국에서 온 작물을 뜻해요. 조선 후기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호박은 왕실의 진수성찬부터 서민의 밥상까지 모두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부드럽고 달큰한 맛, 풍부한 영양, 쉬운 조리법 덕분에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채소죠. 이 영상에서는 호박이 주는 5가지 놀라운 효능 혈압 안정, 시력 보호, 혈당 관리, 뼈 건강, 근육 회복과 그 효과를 2배로 만드는 황금조합 식재료,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일 먹는 밥상에,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호박 한 덩이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더 가볍고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여러분과 저를 이어주는 건강의 다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호박의 놀라운 힘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호박의 놀라운 힘.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선물을 함께 알아볼게요. 호박은 시장에서 단돈 1,000원에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채소지만 그 안에 숨겨진 효능은 마치 자연이 준 보물과도 같아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흐릿해진 시력을 되찾아주는 이 채소의 비밀. 궁금하시죠? 자,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편안히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호박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혈압 안정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지고 있죠. 아무런 증상 없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 환자분 중 72세
김민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혈압약을 드셨지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늘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약을 먹어도 왜 이렇게 몸이 무겁죠? 이게 나이든 탓인가요? 라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죠. 그때 저는 김 어르신께 작은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바로 호박을 식단에 추가하는 거였어요. 호박의 비밀 무기는 칼륨입니다. 호박 100개는 약 26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 그러니까 짠 음식에서 오는 그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해줍니다. 그러면 혈관이 긴장했던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게다가 호박은 90% 이상이 수분이라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관이 더 편안해진답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호박을 넣은 된장국 한 그릇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개월 뒤 병원에 오신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두통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혈압약도 의사 선생님이 조금 줄여주셨어요. 그 웃음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과다하면 부정맥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니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호박을 된장국에 넣거나 살짝 데쳐서 고추장 없이 새우젓으로 무쳐 드시면 짠맛 없이도 맛있게 칼륨을 채울 수 있답니다. 아침 식탁에 호박 된장국 한 그릇. 벌써부터 따뜻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제 두 번째 선물. 시력 보호로 넘어가 볼게요. 나이 들면서 글씨가 흐릿해지거나 저녁이면 눈이 뻑뻑하고 피로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더 심하게 느끼실 거예요. 제 환자, 81세 이정희 할머니도 그런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손주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직접 보고 싶어 하셨지만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눈이 이래서 손주 얼굴도 잘 안 보이면 어쩌나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그때 저는 할머니께 호박의 힘을 알려드렸습니다. 호박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눈의 중심부인 황반을 보호하고 비타민 A로 바뀌어 시력을 지켜줍니다. 미국 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황반 변성 위험이 무려 40%나 줄었다고 해요. 게다가 호박의 비타민 C와 E는 눈 속 활성산소를 줄여줘서 수정체가 흐려지는 걸 막아준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매일 호박을 기름에 살짝 볶아서 달걀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뒤 안과 검진에서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황반 상태가 안정되었죠. 할머니는 저에게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며 이제 색깔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고 기뻐하셨어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호박을 기름에 살짝 볶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달걀 한두 개를 곁들이면 영양도 맛도 2배가 됩니다. 하루에 호박 반 컵, 그러니까 작은 접시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로 호박볶음 한 접시. 상상만 해도 눈이 맑아지는 기분이죠, 여러분. 호박 하나로 혈압도 잡고 눈도 밝아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호박은 혈당, 뼈 근육까지 돌봐주는 다재다능한 채소랍니다. 자, 이제 호박의 나머지 효능들을 알아보러 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에 호박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시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호박이 당뇨 관리에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또 다른 환자분의 변화를 통해 들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호박이 우리 몸에 주는 세 번째 선물, 혈당 안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당뇨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병, 신장병, 심지어 시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는 조용히 몸을 갉아먹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단돈 딜 1,000원짜리 호박이 여러분의 혈당을 부드럽게 다독여줄 수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에 호박 한 접시를 올리고 싶으실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중 69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은 뒤로 늘 피곤함에 시달리셨어요. 손주의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이승호 선생님, 약을 먹어도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결혼식에서 제대로 축하도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그때 할머니의 눈에는 손주를 위한 마음만큼이나 자신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호박이라는 자연의 선물을 식단에 추가해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호박의 힘은 낮은 당지수 GI와 수용성 식이섬유에서 나옵니다. 당지수가 낮다는 건 호박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주죠. 그래서 밥을 먹은 뒤 혈당이 치솟는 걸 막아준답니다. 게다가 호박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이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포도당을 우리 몸의 세포로 잘 운반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호박, 100근 고작 20칼로리밖에 안 되니 체중 관리에도 참 좋아요. 당뇨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완벽한 채소라는 거예요. 최영자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매일 아침 호박죽이나 호박냉채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뒤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공복 혈당이 30mg DL이나 낮아졌어요. 손주 결혼식에서 춤도 췄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결혼식. 사진 속 손주와 함께 웃고 계신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손주와 전화로 수다를 떨며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이처럼 호박은 약이 아니어도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실천 팁을 드릴게요. 호박죽을 만들 때는 설탕 대신 꿀을 살짝 넣어 부드러운 단맛을 내세요.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호박냉채는 새우젓이나 다진 마늘로 간을 맞추면 짠맛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기름진 호박조림은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찌거나 데치는 방법으로 조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호박을 얇게 썰어 살짝 데친 뒤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약간 새우젓 한 방울로 버무려 보세요.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반찬이 완성된답니다. 하루에 호박 한 컵 정도. 그러니까 작은 그릇 하나면 충분해요. 한 가지 더. 당뇨 환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호박은 식단의 지루함을 줄여주는 좋은 친구예요.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게 힘들 때 호박죽, 호박전, 호박 샐러드로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저당지수 식품을 먹은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이 20-30% 개선되었다고 해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최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호박 한 접시로 더 가벼운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하지만 호박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혈당을 다잡아주는 이 채소는 뼈와 근육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힘도 가지고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호박이 어떻게 우리의 뼈를 단단히 하고 잃어버린 근력을 되찾아주는지 또 다른 환자분의 감동적인 변화를 통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식탁 위 호박 한 조각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계속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호박이 우리 몸에 주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선물, 뼈와 치아 보호, 그리고 근육 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이걸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단돈 1,000원짜리 호박이 여러분의 뼈를 단단하게, 근육을 힘차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따뜻한 호박 한 조각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네 번째 효능은 뼈와 치아 보호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께 꼭 필요한 주제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약 40%가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로 한번 골절되면 회복이 더디고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질 수 있죠. 제 환자 76세 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윤 할머니는 계단에서 넘어진 뒤로 골절 위험이 크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외출도 무섭고 손주들 데리고 나가는 것도 겁이 나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그때 할머니의 눈에는 자유롭게 걷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호박의 비밀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K 있어요. 호박 자체의 칼슘 함량은 높지 않지만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돕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단단히 자리 잡도록 붙잡아줍니다. 이 두 영양소는 마치 뼈를 튼튼히 쌓는 시멘트와 철근 같은 역할을 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량을 약 1에 200mg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보다 훨씬 낮아요. 윤미경 할머니는 저의 조언을 따라 호박을 연어, 달걀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며 하루 10분 햇볕을 쬐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뒤 뼈 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이셨죠.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시장에 갈 때 허리가 덜 아파요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호박을 찌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나 달걀을 곁들여 보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열쇠예요. 예를 들어 호박을 얇게 썰어 살짝 찐 뒤 연어 구이를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뼈 건강에도 최고랍니다. 아침 햇살 아래 10분 산책을 더하면 금상첨화죠. 호박 한 접시와 햇볕 한 줌. 이 작은 습관이 뼈를 단단히 지켜줄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효능, 근육 유지로 넘어가 볼게요.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매년 약 1%씩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이 줄면 균형감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비만이나 당뇨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죠. 80세 정구철 할아버지는 장바구니 들기가 점점 힘들어지셨고 이제 넘어질까봐 집 밖을 잘 안 나가게 된다며 걱정하셨어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께 호박과 간단한 운동을 추천드렸습니다. 호박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비타민C는 손상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정구철 할아버지는 호박을 식단에 추가하고 매일 15분 가벼운 덤벨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셨어요. 2개월 뒤 할아버지는 병원에 오셔서 이제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는 게 무섭지 않다며 웃으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걸으며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던 그 미소,
정말 따뜻했죠. 실천 팁을 드릴게요. 호박을 된장국이나 찜으로 드시고 하루 15분 계단 오르기나 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운동도 좋아요. 호박 한 컵과 15분 운동.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근육이 다시 힘을 찾을 수 있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칼륨과 마그네슘을 섭취하며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어르신들은 근감소증 위험이 3수나 줄었다고 해요. 여러분, 호박 한 조각이 뼈와 근육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 작은 채소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어주는지 이제 실감나시죠? 하지만 호박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효능들을 2배로 키워주는 황금조합 식재료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호박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내는 두부, 연어 멸치의 비밀을 풀어볼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호박의 놀라운 효능을 2배로 키워주는 황금조합 식재료를 소개할 시간이에요. 호박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하면 마치 마법처럼 몸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합, 두부와 연어의 비밀을 풀어볼게요. 이 두 식재료가 호박과 만나 어떻게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지 제 환자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시겠어요. 첫 번째, 황금조합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우리 식탁에서 늘 사랑받는 식재료죠. 하지만 이 겸손한 두부가 근육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제 환자 74세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근감소증 때문에 다리가 자주 저리고 손주를 안아줄 힘이 없어 속상해 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손주가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 나이에 근육이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그때 저는 할머니께 호박과 두부를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두부는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이에요. 류신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죠.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랍니다. 여기에 호박의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고 비타민C는 손상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비유하자면 두부는 근육을 쌓는 벽돌이고 호박은 그 벽돌을 단단히 붙여주는 시멘트예요. 이명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호박 두부탕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뒤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제 손주를 안고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 속 할머니의 미소는 정말 따뜻했죠.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두부 한 모는 약 25~3개 단백질을 제공해요.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 60g 단백질을 목표로 하시면 좋아요. 호박 두부탕을 만들 때는 두부를 큼직하게 썰고 호박을 얇게 썰어 된장과 마늘로 간을 맞추세요. 기름이나 간장은 적게 쓰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된장 한 숟가락과 다진 마늘 약간을 넣어 끓이면 담백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호박두부탕 한 그릇. 벌써부터 몸이 든든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칼륨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근육 손실이 25%나 줄었다고 해요. 이 간단한 조합으로 여러분도 힘찬 발걸음을 되찾아보세요. 두 번째, 황금조합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맛도 좋지만 심장과 혈관 건강에 진짜 보물 같은 식재료예요. 제 환자 70세 황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황 할아버지는 높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심장 건강이 걱정되셨어요. 선생님,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피로해서 손주들과 놀 시간도 없어요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호박과 연어를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 EPA와 DHA 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줍니다. 여기에 호박의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 혈액을 묽게 만들어 순환을 돕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이 마치 깨끗한 강물처럼 시원하게 흐른답니다. 황진수 할아버지는 호박과 연어를 기름 없이 구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4개월 뒤 병원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mg DL이나 낮아졌고 할아버지는 요즘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다며 웃으셨어요. 손주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보여주시던 그 모습 정말 기억에 남아요. 실천 팁을 드릴게요. 연어는 기름 없이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 호박찜과 함께 드세요. 호박을 얇게 썰어 찜기에 10분 정도 쪄낸 뒤 구운 연어와 곁들이면 영양도 맛도 최고예요. 일주일에 연어 100배가 150경, 그러니까 작은 조각 두어 점이면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분나 줄었다고 해요. 호박과 연어로 혈관을 깨끗하게,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보세요. 여러분, 호박과 두부, 연어가 이렇게 멋진 조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간단한 식재료들이 근육과 혈관을 지키며 우리 삶에 활력을 더해준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황금 조합이 더 남아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호박과 함께 뼈 건강을 2배로 키워주는 멸치의 비밀을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식탁에 이 조합들을 올려놓을 준비되셨나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호박의 힘을 한층 더 빛나게 해주는 마지막 황금 조합, 멸치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멸치는 우리 밥상에서 늘 친근한 친구죠. 작고 소박하지만 이 작은 생선이 호박과 만나면 뼈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장에서 한 줌 사와도 부담 없는 이 조합이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을 더 튼튼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지 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이 따뜻한 비밀을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에 멸치와 호박을 꼭 올리고 싶으실 거예요. 제 환자 79세 초억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골다공증 때문에 허리가 점점 구부정해지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뼈가 약해져서 자꾸 주저앉는 느낌이에요. 손주들 데리고 시장 가는 것도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그때 할머니의 눈에는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호박과 멸치를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 간단한 조합이 할머니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곧 들려드릴게요. 멸치는 칼슘의 보고예요. 작은 멸치 한 줌에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이 가득 들어있죠. 여기에 호박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만나면 칼슘이 뼈에 더 잘 흡수되고 단단히 고정됩니다. 비유하자면 멸치는 뼈를 쌓는 벽돌이고 호박은 그 벽돌을 튼튼히 쌓아 올리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해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약 40%가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로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께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멸치와 호박은 이 위험을 줄이는 강력한 동맹군입니다. 최옥자 할머니는 매일 호박볶음 멸치를 식단에 추가하셨어요. 6개월 뒤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허리가 펴지고 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과 시장 가는 게 즐거워요.
무거운 장바구니도 이제 무섭지 않다니까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던 그 순간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죠. 이처럼 호박과 멸치는 뼈를 튼튼히 하고 일상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답니다. 실천 팁을 드릴게요. 멸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물에 살짝 데쳐서 짠맛을 줄인 뒤 호박과 함께 볶아보세요. 예를 들어 호박을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 약간의 볶다가 데친 멸치를 넣고 마늘이나 깨로 간을 맞추면 담백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하루 30건, 그러니까 작은 접시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뼈 밀도가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 간단한 호박볶음 멸치 한 접시가 여러분의 뼈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이제 멸치 외에도 호박과 함께하는 실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호박과 멸치를 드실 때는 햇볕을 15분 정도 쬐는 걸 잊지 마세요.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 칼슘 흡수를 돕거든요. 아침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햇살을 느끼고 점심에 호박 볶음 멸치를 드신다면 뼈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따뜻해질 거예요. 또 멸치 대신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을 곁들여도 좋아요. 이 생선들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 호박과 찰떡궁합이랍니다. 예를 들어 호박을 찐 뒤 고등어 구이를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호박과 멸치라는 소박한 조합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부, 연어, 멸치까지 이 황금 조합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호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호박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생양파, 바나나, 치즈의 비밀을 풀어볼게요. 여러분, 건강한 식탁을 위해 계속 함께 해주시겠어요? 자, 이제 호박의 놀라운 효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호박은 혈압, 시력, 혈당, 뼈, 근육까지 돌보는 멋진 채소지만 잘못된 조합은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생양파와 바나나의 주의점을 알아볼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더 건강하고 현명해질 거예요. 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통해 작은 주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들여다보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생양파입니다. 양파는 우리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죠. 하지만 생으로 먹으면 위장이 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 환자 67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머니는 위염 때문에 늘 속쓰림에 시달리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호박은 소화가 잘 된다던데 왜 자꾸 속이 쓰린 걸까요? 라며 답답해하셨죠. 할머니는 호박 냉채에 생양파를 듬뿍 넣어 드시곤 하셨는데 그게 문제의 원인 중 하나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손주들과 밥을 먹으며 편안히 웃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었죠. 생양패는 알리신과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지만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 위궤양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를 먹으면 속쓰림, 복부 팽만감, 심지어 복통까지 느낄 수 있어요.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도 생양파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위장 질환자들에게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김순자 할머니께 저는 생양파 대신 구운 양파를 호박과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주 뒤
할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이제 속이 편해서 손주들과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워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호박 냉채에 구운 양파를 넣으니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더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양파는 기름 없이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살짝 구워 호박 무침에 곁들여 보세요. 예를 들어 호박을 얇게 썰어 데친 뒤 구운 양파와 새우젓, 약간 참기름 한 방울로 버무려 보세요. 위장에 부담 없이 맛있는 반찬이 완성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 대신 꼭 익힌 양파를 선택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속을 편안하게 하고 호박의 소화 촉진 효과를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 바나나로 넘어가 볼게요.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어르신들께 사랑받는 과일이죠. 하지만 호박과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제 환자 73세 박철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할아버지는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칼륨 과다로 부정맥 걱정이 있으셨어요. 선생님, 호박이랑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라며 물어보셨죠. 하지만 호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답니다. 호박 100개는 약 260mg의 칼륨이, 바나나 1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많이 먹으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 위험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 부정맥이나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박철호 할아버지는 바나나 대신 칼륨 함량이 낮은 사과나 배로 바꾸셨어요. 3개월 뒤 혈액검사 결과가 안정되었고 할아버지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줄어서 마음이 편하다며 웃으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걷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시던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실천 팁을 드릴게요. 호박과 함께 드실 때는 바나나 대신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호박죽을 드신 뒤 디저트로 사과 한 조각을 곁들이면 혈당에도 부담이 적고 신장에도 안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를 조절한 신장 질환 환자들은 부정맥 위험이 30% 이상 줄었다고 해요. 신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며 식단을 조절하세요. 이 작은 주의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호박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이런 작은 선택이 중요하답니다. 생양파와 바나나를 피하면 호박이 주는 건강 선물을 더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주의할 음식이 하나 더 남아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호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치즈의 비밀과 그 이유를 자세히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계속 함께 해주시겠어요? 자, 이제 호박의 건강, 효능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음식, 치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호박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멋진 채소지만 잘못된 조합은 그 소중한 효과를 덮어버릴 수 있답니다. 치즈는 맛있고 칼슘도 풍부해 보이지만 자칫하면 혈관 건강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어요. 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주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더 현명하고 건강해질 거예요. 제 환자 75세 이영미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영미 할머니는 뼈 건강을 챙기기 위해 치즈를 자주 드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치즈가 칼슘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할까요? 라며 걱정하셨죠.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웃고 싶어 하셨지만 높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점점 기운이 빠지셨어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치즈의 숨은 위험과 더 건강한 대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치즈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포화지방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해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죠.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가공치즈에는 보존제나 유화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어 장기적으로는 피부 노화나 관절염 같은 문제를 키울 수도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인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 이상 낮아졌다고 해요. 이영미 할머니는 치즈를 줄이고 대신 저지방 리코타 치즈를 소량 사용하거나 호박과 두부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뒤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혈압이 안정되고 요즘 가슴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찍은 식탁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맛있게 먹어도 걱정이 없다고 하시던 모습이 정말 따뜻했죠. 실천 팁을 드릴게요. 치즈 대신 아보카도나 견과류를 호박과 함께 드셔보세요. 아보카도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고 호박의 영양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호박을 얇게 썰어 샐러드로 만들고 아보카도 몇 조각과 깨를 뿌려보세요. 참기름 한 방울로 마무리하면 맛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최고예요. 견과류는 호두나 아몬드를 소량 곁들이면 좋아요. 하루에 호박 한 컵과 아보카도 반 개 또는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호박 요리를 할 때는 나트륨과 기름을 줄이고 된장이나 마늘 같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지켜줄 거예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치즈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고지방 치즈는 피하고 저지방 리코타나 모차렐라를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호박죽 위에 리코타 치즈를 살짝 뿌려 드시면 부드러운 맛과 칼슘을 함께 누릴 수 있답니다. 이영미 할머니처럼 치즈를 현명하게 줄이고 호박과 아보카도를 식단에 추가하신 뒤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셨죠.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어르신들은 혈관 건강이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 간단한 선택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호박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려면 이런 작은 주의가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치즈를 줄이고 아보카도나 견과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한결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제 호박의 효능과 황금 조합, 피해야 할 음식까지 모두 알아봤으니 이 모든 걸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소개할 차례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호박을 언제, 어떻게 먹고 어떤 작은 움직임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계속 함께해 주시겠어요? 자, 이제 호박의 놀라운 효능을 일상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습관을 소개할게요. 호박은 혈압, 시력, 혈당, 뼈, 근육을 지켜주는 훌륭한 채소지만 이 작은 습관들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2배로 빛난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식탁에서, 동네 산책길에서, 그리고 한 번의 깊은 호흡에서 시작되는 변화예요.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소박한 습관들이 어떻게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호박 먹기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영양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위가 활발히 움직이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흡수하기에 딱 좋죠. 제 환자 77세 오상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 할아버지는 늘 아침이면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아침을 먹어도 왜 이렇게 하루가 무겁게 시작될까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그때 저는 할아버지께 아침 식사로 호박을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호박은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풍부해 아침에 먹으면 소화를 돕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특히 호박의 90% 이상이 수분이라 위에 부담 없이 에너지를 충전해주죠. 오상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호박찜이나 호박된장국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2개월 뒤 병원에 오신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전화로 수다 떠는 게 즐거워요라며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저당지수 식품을 먹으면 하루 동안 혈당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해요. 하지만 밤에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실천 팁을 드릴게요. 호박 된장국이나 호박 두부탕을 아침 식사로 준비해보세요. 예를 들어 호박을 얇게 썰어 된장 한 숟가락, 두부 한 조각과 함께 끓이면 부드럽고 따뜻한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새우젓이나 마늘로 살짝 간을 맞추면 짠맛 없이도 맛있어요. 호박 한 컵, 그러니까 작은 그릇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탁에 호박 한 접시, 벌써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될 것 같지 않나요? 두 번째 습관은 식사 후 15분 가벼운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 산책, 정원 가꾸기 또는 방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환자, 71세 장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장 할머니는 다리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지셨어요. 선생님, 손주들과 공원에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집에만 있어요. 라며 속상해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호박을 드신 뒤 15분만 가볍게 움직여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호박의 항산화 물질은 혈액순환을 돕고 가벼운 운동은 이 영양소가 온몸으로 퍼지게 해줍니다. 이 조합은 다리 통증을 줄이고 소화를 안정시키며 심지어 장까지 더 깊게 만들어줘요. 장미영 할머니는 식사 후 동네 공원을 15분 산책하시기 시작했어요. 3주 뒤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다리가 한결 가볍고 요즘 밤에 잠도 푹 자요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와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던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근력과 균형감이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해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식사 후 동네를 천천히 걷거나 의자에 앉아서 팔을 쭉 뻗고 10초씩 스트레칭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도 좋아요. 3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다리 통증이 줄고 몸이 한결 유연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호박 한 접시와 15분 산책.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게 바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식사 전 천천히 호흡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 환자, 68세 이현숙 할머니는 늘 긴장된 마음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됐어요. 선생님,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저는 할머니께 식사 전 수번 깊은 호흡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를 편안하게 준비시켜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소화를 돕고 호박의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도록 해줍니다. 이현숙 할머니는 식사 전 호흡을 시작하고 호박죽을 드시며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요라며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30% 줄이고 소화 효율을 높인다고 해요. 하루
5번 호흡. 정말 쉬운 시작이죠, 여러분. 이 3가지 습관, 아침 호박 15분 운동, 식사 전 호흡, 이 얼마나 소박한 변화인가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질 거예요. 이제 호박의 모든 비밀을 알아봤으니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마무리할 차례예요.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따뜻한 결론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돈 10,000원짜리 호박이 주는 놀라운 선물들을 함께 탐험했어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눈을 맑게 하며 혈당을 다잡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호박의 5가지 효능부터 두부, 연어, 멸치라는 황금조합, 그리고 생양파, 바나나, 치즈 같은 피해야 할 음식들까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까지 알아봤죠. 이 소박한 채소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실감 나시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마무리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답니다. 제 환자 82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박 할머니는 다리 통증과 피로 때문에 집 밖을 나오기가 힘드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손주들과 공원에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그때 저는 할머니께 호박두부탕과 하루 15분 산책을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저를 따라다니느라 힘들다고 투덜거려요.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며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던 그 미소는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따뜻한 호박탕 한 그릇, 식사 후 동네를 걷는 15분, 그리고 식사 전 입가에 살짝 띄는 미소 한 번.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깨워줄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활력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오늘 저녁 시장에서 호박 한 덩이를 사서 부드러운 호박죽을 끓여보세요. 그리고 동네 공원을 5분이라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더 많은 건강 비결을 나누고 싶은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호박죽을 끓여봤어요 라거나 산책 후 몸이 가벼워졌어요. 같은 작은 변화라도 좋아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호박과 함께 건강한 첫걸음 내디뎌 보시겠어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